신이가 이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볼 텐데요. 주로는 이제 북경에서 한 달을 체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 20일 정도 보고요. 한 10일 정도를 자신의 개인 시간을 쓸 수가 있었어요. 여러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는데 실제로 그 신이가 이제 그 사행을 오기 전에요. 김정희가 써준 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글이냐면 제목이 뭐냐면요. 영경 가는 자 신이를 보내며라는 이런 이제 제목의 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 1809년 2년 전에 사행을 했었던 김정희가 신이를 보증하는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김정희가 써줬다고 하는 이 글을 갖고 가면 김정희를 만났던 모든 문인이 다 환영을 하는 거예요. 쌍수를 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 세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뭐라 그러냐면 김정희가 자하 선생이 만리를 건너서 중국에 들어가니 뛰어난 경치와 경관 그거를 보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다 실제로. 그렇지만 그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근데 뭘 제안을 하냐면 한 명의 소재 노인을 만난 것만 못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는 실제로 다른 경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돌아다니고요. 늘 소재에 가서 소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옹방강이 대체 어떤 인물일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여기에 김정희가 쓴 글에 의하면은 과거에 이제 불교를 믿던 이제 승려들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부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북경에서 사행단들한테 가장 그 부처 같은 인물이 바로 소재노인 옹방강이라고 소개를 해준 굉장히 격찬이죠. 극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소재에 가가지고 이제 옹방강의 그런 서실에서 소장했었던 이제 천재오온이라든가 이런 이제 글들을 보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보면 이제 굉장히 또 신이도 좋아할 거라고 소개를 해주면서 이 옆에다가 이제 자신이 여기 옹방강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소식의 서첩을 이제 서첩에 관해서 쓴 시를 이제 같이 써줘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가면 제나라 황공이 황공에게 길을 알려준 노마로 삼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노마지지라고 해가지고 제나라 황공이요. 저기 이제 고죽국에 원정을 가요. 전쟁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제 한겨울이어서 눈에 갇히게 됐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재상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 이제 길을 잃어서 어떻게 갈 수가 없으니까 가장 나이 든 말을 풀어주면 얘는 이제 전장에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길을 알아서 잘 안내를 해줄 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을 헤치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나라 황공의 노마를 이제 비유를 하는데 바로 이 자신의 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북경에서의 그런 지인들을 만날 때 이 소개장만 있으면 이제 만고강산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옹방강에 이제 소재가 있었던 이 북경의 보안사가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 호퉁거리가 거의 다 헐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그림이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데 나빙이라고 해서 이제 그 양주 8개 중에 한 명이었던 인물이 그린 그림이에요. 옹방강의 문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그림에서 소재라고 하는 소재도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옹방강의 서실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화려한 건물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에 어떤 뭐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이 하나 그려져 있는 축이 하나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책상에는 뭔가 책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러 책들이 쌓여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소재에서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옹방강을 왜 이렇게 김정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옹방강에 먼저 화풍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옹방강은 실제로 이제 고중학풍을 일으킨 중요한 인물입니다. 청대 고중학.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19세기 실사구시 학문에 영향을 줬던 그런 학풍이잖아요. 근데 이 고중학이 뭐냐면요. 법첩.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뭐 그 송나라 때라든가 그 이전 시기에 여러 이제 문인들이 자기가 직접 육필로 글씨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첩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금성문
뭐 이제 그 그릇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그 뭐 종 같은 아니면은 뭐 그 과거에 역대 이제 상고 시대에 여러 이제 그릇들에서 전하는 그런 굉장히 기괴한 문체들 있잖아요. 서체들. 그런 것을 탁본을 해 가지고 만든 탁본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탁본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과거의 학문을 이제 다시 그 굉장히 깊게 탐색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후기의 학문은 주로 이제 주자 철학, 성리학이 중심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송 이전의 학문은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남송 이전 학문으로 일단은 이제 학문에 그런 온류를 찾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에 이제 문인들이 썼던 직접 육필에 서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문에 남아 있는 비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상고 시대 그런 그릇에 남아 있는 그런 성문, 금문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데 중심에 두기 때문에 실제로 허황된 그런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실물을 보고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사구시적인 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그 강세환 같은 인물도 1784년에 사행을 해가지고요. 바로 이 옹방강을 만났어요. 그래서 옹방강을 만났는데 그 강세왕은 옹방강의 소재를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옹방강과 함께가는 그 강세왕과 함께 김한태라고 하는 20세 초반의 젊은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역관의 아들이었어요. 돈이 많은 집안이죠. 그래서 이제 강세왕하고 연행을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방명에 그러니까는 이제 그 문인의 집, 그러니까는 청나라 문인의 집에 놀러를 가서 서재를 이제 구경을 하는데요. 그때 남긴 글이 남아 있고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학자이자 그 다음에 관료였기 때문에 권룡 황제가 이제 그 전국의 각지에 나이 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천수연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래 양로연을 베풀어 주는데 그 연회에 이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강세왕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자의열제라고 하는 이런 서첩을 이제 꾸몄는데 이 김한태가 이제 자의당이라고 하는 그런 당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방명이 직접 써준 그런 기문입니다. 청인이 써준 기문이고요. 이때 이제 참석을 했던 게 바로 강세왕과 김한태인데요. 이때 이제 그 강세왕과 함께 그 아까 이제 옹방강 같은 경우도 방명의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함께 만나서 이 자의당에 대한 기문을 그리고 편액을 써줬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게 방명의 도장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누구냐면 1790년에 사행을 했었던 박제가입니다. 박제가는 아까 이제 나빙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소재 도축을 그려줬던 인물이 있잖아요. 그 인물이 그린 이 박제가의 초상이에요. 그래서 그 나빙 같은 경우에도 이 옹방강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옹방강의 제작격으로 문인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제가하고도 친교를 했는데 박제가가 어떤 글을 남기냐면 담계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 때 고증하게 열중했었던 이런 홍량호라든가 조익 같은 부류인데 금성문은 세밀함을 다했고 그 다음에 해마다 12월 19일 그 소식의 생일날만 되면은 여러 문인들을 놓고 소식에게 제사를 지냈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소식을 존숭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이런 식으로 박제가가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담계를 만났을 때 소재에서 이런 이제 경험을 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1809년에 사용을 했지만은 소재를 이제 방문한 것이 그 다음에 정월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김정희와의 인연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김정희의 금속학, 그러니까 고증학이 바로 이 옹방강의 학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김정희는 연행을 갔다 와서 쓴 시에서 뭐라 그러냐면 소재 문화에서 일단은 이제 그 아까 12월 19일 날 향을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거기에서 봤었던 여러 이제 서첩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옹방강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경적의 바다, 그 다음에 금성문의 그런 총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소재가 중요한 장소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옹방강의 서시를 흔히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묵소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 화도사 고승, 그 다음에 옹선사 사리탑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당나라 때 구양순이 쓴 필체입니다. 비문이에요, 비문. 비문인데 비문은 이미 깨져서 없어져 버리고 이 탁본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기 먼 도낭에서 발견한 거예요. 도낭 사찰에서. 그래가지고 그만큼 귀중한 거였는데 이게 강덕량이라고 하는 이렇게 옹방강에 문인이 선물을 해줘가지고 이걸 간직을 했는데 어찌나 좋았던지 이 성묵을 자기가 이제 소장한 그런 이제 서시라 그래서 성묵서루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료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재라고도 하는데요. 똑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소재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소식의 필체입니다. 아까는 이거는 비첩을 만든 거고요. 비문을 이제 탁본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 육필로 쓴 거예요. 소식의 글씨거든요. 이런 이제 첩을 직접 써가지고 간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거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재오운첩이라고 이제 여기에 앞에 운을 따가지고 이제 천재오운첩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바로 소식의 서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소재, 소식의 서첩을 갖고 있는 서재라고 해서 소재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의 내용은요, 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송나라 채양이 썼던 몽중시를 그대로 옮긴 건데, 이거를 이제 우연히 발견을 해가지고 이 시에 대한 자신의 이제 감회를 적은 것이 바로 천재오운첩,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소식의 소재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과거에 소식이 사용했었다고 하는 이 닭이 있잖아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소식이 아꼈다고 하는 이 닭이를 그려가지고 자기 벽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제 문인이었던 나빙에게 시켜가지고 다시 또 베껴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람 만나면 그려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음이 소장했었다고 하는 이 그 소식의 닭이는요, 황제에게 이제 상납이 되고 이 그림만 남아가지고 소재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빙 그렸던 이런 죽석도가 이제 소재 그런 옹방강의 서실에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나 이제 그 그림, 그 대나무 그림을 잘 그렸었던 신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 써서 열심히 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옹방강이요, 굉장히 소식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소식의 탄신일인 12월 19일을 늘 이제 지인들을 모아가지고 계모임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제상을 올리고요, 향을 피우는 그런 이제 그 모임을 했는데 이걸 배소회, 그러니까는 소식을 이제 기리는 모임이라고 해서 배소회를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19세기에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소동파 열풍이 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소식 그 옹방강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재에는요, 동파상이 이렇게 5점이나 남아 있었어요. 6점인가요? 6점이나 남아 있었는데 그 면면을 지금 추론을 해보면 조맹부, 송나라 때 조맹부가 그렸다고 하는 동파가 이제 평민으로 돌아와가지고 일단은 이제 이런 책장을 들고 소일하는 이런 모습, 동파관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공린이 그렸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동파 금산상이 있는데, 실제로 소동파는요, 일생에 여러 번 이제 고난을 겪었어요. 사실 이제 그 송대에는요, 그 왕한석의 신법, 신당파, 그 다음에 이제 구당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소식은 이런 개혁파에 속하지 않고 구당파에 속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당파가 정권을 잡으면 늘 이제 어디를 유배를 가잖아요. 그래서 유배 생활이 끊임이 없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금산사까지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거기 그 유배처에서 소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쓴 소식의 시가 이거예요. 마음은 재가 된 나무 마냥 싸늘해졌고 몸은 마치 떠도는 배와 같다네. 내게 묻노라. 평생 이룬 것은 무엇인가? 황주, 해주, 담주지. 이게 어디냐면요, 자신의 유배처예요. 그래서 평생 유배만 다녔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굉장히 씁쓸한 시를 남겼는데, 그때 그런 그 소동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린 소동파의 초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조맹견이 그렸다고 하는 남송 조맹견의 그런 동파 입극상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거예요. 남학신을 신고 책장을 짚고 이제 걸어가는 모습인데, 실제로 이제 이 모습은 벼루 뒷면에 있었던 것을 너무나 소동파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아끼던 문인에게 직접 이걸 그려달라 그래요. 벼루 뒷면에 있는 걸 베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남겨서 직접 이 그림은 김정희에게 선물 주었던 그림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파 선생상을 실제로 이제 1812년 김정희가 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신이 사행을 통해서 이제 줬던지 그랬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다가 소동파상을 초상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동파의 생일을 즈음해서 동파의 그런 초상을 그려준 모습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간송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옹방강이 김정희에게 줬던 동파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희 문화생들은 거의 다 동파에 대한 그런 소학의 그런 연민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걸 모습을 그리냐면 유배지 때 금산사에서 금산상 있잖아요. 아까 그거를 그린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옹방강입니다. 자신의 초상까지 이제 그려서 쌍으로 이제 같은 화첩에 그려주는데요. 그만큼 연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중국을 왕래하는 문인들을 통해서 소동안가는 그 김정희와 그 다음에 옹방강의 교류가 지속됐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옹씨라고 해서 천재온첩을 이제 옹방강이 소장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그 소식의 이제 그 시를 지금 이제 송나라 사람들이 주석을 단 그 작품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송대 판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배관기,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그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소장인을 다 찍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소재 무견이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재에서의 그런 그 묵으로 이제 인연을 맺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옹방강이라고 하는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옹방강이 소장했었다는 책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옹방강은 이렇게 그러니까는 소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장을 하고 서화를 이제 무조건 수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하로 넘어옵니다. 1812년에 사용했던 자하도 역시나 그 아까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김정희의 소개장을 들고 소재를 간 거예요. 그러니 옹방강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문인을 시켜서 이 신의의 초상을 그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하소조라고 하는 것도 옹방강이 쓴 글씨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재 주변을 소일하면서 산책하고 있는 신의의 모습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옹방강의 글씨, 그 다음에 그 옹방강의 여섯째 아들 옹수곤이 쓴 글씨가 남아있는데 그때 소재에서 만났던 그런 인연을 기념을 해서 그 신의에게 선물을 준 게 뭐냐면 당호를 지어줘요. 그 당호가 바로 청풍 500칸이라는 당호인데 이거는 이제 소동파가 과거에 주분에게 준 시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청풍 500칸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는 맑은 바람 500칸을 깨끗이 쓸었다. 그러니까 맑은 바람이 빗질을 하지 않아도 깨끗이 쓸리잖아요, 바람에. 그래서 그걸 비유를 한 건데 자신의 당호로 이 청풍 500칸을 이제 신의가 받아갖고 갑니다, 조선으로. 그래서 이제 신의의 당호가 이제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아들이었던 옹수곤도 거기다 기문을 적어주는데 안타깝게도 이 옹수곤은요 아버지보다 더 빨리 절명을 해요. 그래서 옹방강이 1818년에 죽고요, 옹수곤이 1815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소재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들이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후반부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경수당이라고 하는 이런 또 당호까지 이 옹방강이 또 써준 편액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있고요,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의가 옹방강을 이제 존경을 해가지고 추사가 그렇게 담게 하더니 왜 나는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정작 소재에 와봤더니 그 이유를 알겠다 하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추사가 담계를 왜 보배롭게 여기는가,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당호를 보소당이라고 썼거든요. 보계당, 그러니까 보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담계 옹방강을 이렇게 그렇게 추앙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와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담계를 보배롭게 여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매력에 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연을 정토 3,000개송 한 번도 하지 않고 청풍 500, 그러니까 자기의 당호를 지어줬잖아요. 그 인연으로 이제 다시 인연을 맺었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옹방강도 신이가 묵죽도를 되게 잘 그렸잖아요. 당연히 그려줬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받고 나서 쓴 시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 청풍 500칸이라고 하는 당호를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다시 시를 똑같이 써줍니다. 굉장히 멋스럽죠, 이런 왕래가. 자, 그 다음에 옹방강이 되게 서화에 그런 이제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굉장히 신미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가 이제 반드시 옹방강을 만나면 이 작품은 보여주고서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다고 갖고 간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안평대군의 글씨. 육필 글씨를 갖고 갔는데 옹방강이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잘 쓴 글씨고 이거는 진품이라고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안평대군의 글씨가 청나라 때에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기창, 명나라 때 이제 동기창이 썼던 희용당 법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탁본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시 육필로 베껴 쓴 글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옹방강에게 보여줬더니 이건 진품이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도요, 옹방강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경도돼가지고 국내에 돌아와서 이 사람도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소동파 초상을요 4점이나 이제 소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옹방강의 그 서재에서 봤었던 천재호운첩, 아까 소동파의 법첩 있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모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필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 옹방강이 직접 이제 그 간행을 했었던 소시보주, 그러니까 그 소식에 시를 직접 이제 주석을 달아서 간행을 한 옹방강의 저수를 갖고 와서 자신의 서재에다가 탁 모셔놓습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에 이제 소재를 만든 거죠, 자기 서시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동파 책장도를 똑같이 베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맹견의 그 동파 입극상은 김정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관주라고 하는 인물이 이게 이제 그 청나라 때 그 간행이 된 건데 여기에 이제 소문공 그러니까 소식이 이제 나중에 시호를 받은 게 문춘공이었는데요. 소식의 초상을 다시 베껴서 소장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송락 이라고 하는 청인이 간행을 했었던 그 소시보주 앞에다가 그렸던 동파입극상. 이게 19세기 조선에서는 가장 많이 그려졌던 동파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남학신을 뚫고 비 오는데 허겁지겁 뛰어가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이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천재호운첩을 신이가 직접 이제 그림과 함께 이렇게 베껴가지고 자신의 서실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이의 소동파 숙모는 굉장히 그 옹방강 못지않게 그 열의를 갖고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장을 이제 만드는데요. 이 인장이 어떤 것이 있냐면 옹방강의 소재무견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베껴 가지고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성묵서루. 그 다음에 유소 입두라고 하는 이 또 이렇게 도장을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소동파에게서 비롯됐지만은 당나라 두보의 경지까지 이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북송대의 그런 소동파 학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문인들의 학문에 그런 이제 범접하는 그런 이제 학문 접근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장을 직접 만들어서 자신의 인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자신의 아들 신명준이 그렸던 산장전별도에다가 여기에 찍은 소재무견이라는 인장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동파 것이 아니고 그 옹방강 것이 아니고 신이가 사용했던 인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옹방강 사후에 그럼 이 소재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소재가 이제 김정희 문인들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는 1812년부터 15년 사이에 굉장히 쇠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옹수곤이 아까 1815년에 옹방강 앞서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손자가 옹인달이라고 해서 6살짜리밖에 안 되는 어린 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을 이제 이끌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옹방강의 사위랑 그 다음에 섭지선이라고 하는 제자, 수제자가 이제 옹방강의 소재를 이제 드나들면서 여기에 책들을 보관을 해주는데요. 안타깝게도 섭지선조차도 부모상을 당해서 한 이제 1, 2년 동안 지방에 내려갔다 와요. 그러는 사이에 북경 소재는 어떻게 되냐면 유리창에 있는 오만 그런 서상들이요. 이 집안에 찾아와가지고 제발 나에게 그 책 좀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컬렉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일본 학자인 후지츠카 씨가 자기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수집한 자료들이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최근에 중국의 유한공사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 그런 또 컬렉터들한테 또 팔려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옹방강 사후에는 신이가 그래도 이제 그냥 그 옹방강이 죽었다고 해서 그냥 인연을 다 끝내버린 게 아니고요. 소재에서 만났던 옹방강의 제자들과 굉장히 더 지속적으로 신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숙량이라든가 장심 같은 인물들에게 직접 이제 묵죽도를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달이라든가 등수지, 웅왕벽 같은 인물들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런 교류를 지속하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신의를 따라갔던 유채관은 대체 이때 뭘 했을까? 그래서 이제 유채관 집안에 남아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채관은 실제로 이제 그 생물론이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았겠지만 다행히 이 자료가 남아있어요. 전주 유씨인데요. 이 사람의 이제 그 집안에서 전하는 선조 생물 일람. 이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쭉 적어 놓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1788년에서 43년까지 살았고요. 부인이 이제 3살이 더 많은 사람이 안정나 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명호 같은 인물은 그 누구죠? 그 뭐 신의를 따라서 이제 정벽 그 유채관이 나 이제 북경 가게 된다.